자, 이번 시간은 이동 시멘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시멘틱이라는 게 C++11에서 새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동 시멘틱이 생겨난 이유는 이름 없는 임시객체 때문입니다. 임시객체가 발생될 때 복사 생성되고 대입 연산되고 그 시스템이 임시객체가 생성될 때 얼마나 부하가 크게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객체가 만들어질 때 어떤 객체에서 반환될 때 임시객체로 만들어지고 얘가 대입 연산하면서 다시 원래 객체로 대입됩니다. 근데 이때도 복사 생성되고요. 이때는 대입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개 시스템 다 깊은 복사를 하게 되죠. 깊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임시객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객체들인데 잠시만 있다가 사라질 객체인데 이 깊은 복사라는 게 얼마나 큰 연산을 발생시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학교라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단순히 사진이라는 잠시 거쳤다 가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런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요. 다시 그 건물을 또 부시는, 해제하는.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복사하고 그리고 해제하는 이런 연산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동 시멘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동 시멘틱은 임시객체가 만들어질 때 두 가지가 연산이 들어가게 되죠. 복사 생성자가 발생되고요. 대입 연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동 시멘틱이 나오는데요. 이동 시멘틱은 복사 생성자 대신에 이동 생성자가 나타나고요. 대입 연산 대신에 이동 대입 연산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깊은 복사를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얕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얕은 복사를 통해서 부하를 최소시키는 메모리를 만들고 복사하는 부분의 연산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동 시멘틱은 R밸류 참조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는 const 객체 참조형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동 생성자에 대해서는 R밸류 참조를 기본으로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저희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저희가 만든 클래스이고요. 그걸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깊은 복사를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 만든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동 시멘틱을 위해서는 얕은 복사를 수행하는 이동 생성자를 만들 것입니다. 생성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요. cmyData라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복사 생성자는 원본 객체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도 원본 객체가 필요한데 R밸류 참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myData 참조 이렇게 R밸류 참조를 대상으로 하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객체 A라는 객체 안에 메모리를 할당해서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B라는 객체가 얘를 복사할 때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동일한 메모리를 똑같이 참조하게 돼서 이때 딜리트 할 때 문제가 발생했죠. 딜리트 할 때
동일한 메모리를 A도 한번 삭제하고 그럼 B가 삭제할 때 동일한 메모리에 대한 두 번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딜리트 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한 메모리를 얕은 복사를 하지 말고 얘도 별도로 홍길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하고 홍길동이라는 값을 복사하는 형태의 깊은 복사를 했던 게 복사 생성자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복사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동 생성자에서는 어떻게 개선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A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A라는 객체는 반환값이고요. 얘를 임시 객체에 넘깁니다. 임시 객체에 넘길 때 A가 홍길동이라는 메모리를 할당해서 쓰고 있을 때 임시 객체에 넘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얕은 복사를 하면서 이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이 링크를 끊게 됩니다. 원본의 대상에 해당하는 이 링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A 객체가 삭제될 때 해당하는 이 메모리에 대해서 해제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B 객체가 삭제될 때 해당하는 메모리를 삭제하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배울 대비 연산을 시도하게 될 때도 이 해당하는 메모리는 다시 C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하는 메모리 끊게 되고요. 대비 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얕은 복사를 수행하면서 링크가 옮겨가는 이 홍길동이라는 이 메모리를 참조하는 객체가 서로 바뀌어지는 현상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메모리가 주인이 바뀌는 거지 이 메모리를 다시 만들고 값을 복사하는 그런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얕은 복사할 때 이 원본 대상에 해당하는 링크를 수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동 생성자, 얘가 이동 생성자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엔터로 정의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요. CPP 파일 쭉 내려보시면 이 부분이 이동 생성자의 정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생성자인데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것입니다. 대신에 내 멤버 변수를 무엇으로 초기화하냐면은 매개 변수로 온 객체의 멤버 변수로 얕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멤버 대 멤버의 대입 연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얕은 복사를 수행하고요. 얕은 복사를 수행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원본으로 가져왔던 RHS의 멤버들을 다 초기화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곧 사라질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에 대한 값을 이 부분으로 넘겨주고 이 객체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두 번 해제하는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얕은 복사를 통해서 충분히 값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출력문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ut 출력문을 이쪽에 넣고 실제적으로 이동 생성자가 호출되는지 확인해 볼 때 한번 메인 함수에서 동일한 코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요. 자, 앞서 봤던 것처럼 소스 코드와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줄, 이 네 줄에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복사 생성자가 아닌 이동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이동 생성자는 앞서 소스 코드에 우리가 작성했듯이 얕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값을 복사하는 연산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 객체가 생성되더라도 부하가 최소화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객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복사 생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복사 생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 생성자로 만들어지면서 부하가 최소화된다. 얕은 복사를 통해서 부하가 최소화된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멘틱은 호출, 언제 호출되냐? 얕은 복사, 임시객체가 발생했을 때 이동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름 없는 임시객체가 생성되는데 이동 생성으로 만들어진다. 얕은 복사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시객체가 만들어질 때 복사 생성이 아닌 이동 생성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딥카피로 해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이 아니라 얕은 복사를 통해서라도 성능을 높였다.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했다. 보시고 되고, 복사 생성과 이동 생성의 큰 차이점을 보시면요. 복사 생성은 원본 객체와 복사본 객체가 메모리를 2배를 사용하고 딥카피를 통해서 메모리 하나하나 값을 다 복사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동 생성은 원본에 있던 링크를 끊으면서 복사본의 링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값을 가지게 되므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복사하는 연산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원본이 소멸할 것이므로 어차피 얘의 객체가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복사하는 의미를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복사 생성은 2배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지만 메모리를 복사할 때 문자의 경우는 이런 strcpy, str 스트링 카피 함수도 실행해야 되지만 이동 생성은 껍데기만 버리는 것처럼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반만 사용하고 반복해서 메모리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가 대부분의 이제 지금은 단순히 멤버 변수가 작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메모리를 만약 230메가, 크게는 더 큰 영상 같은 어떤 동영상 같은 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메모리 크기 또는 연산 속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가 배운 13장에서 배운 임시객체와 이동 시메틱이 마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임시객체는 함수가 반환값으로 클래스를 반환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복사 생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복사 생성할 때 뒷카피를 하게 되면 좀 많은 부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고 그리고 복사하는 그런 많은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동 시멘틱의 한 종류인 이동 생성자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는 알밸류 참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함수로서 이름 없는 임시객체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며 그 부분에서 쉘로우 카피를 통해서 그런 메모리를 할당하고 복사하는 연산을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소스 코드, 클래스, 이동 생성자 작성해 보시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동 생성자와 이동 시메틱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